안녕하세요. 왕눈이 풍력자동차 만들기 적용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풍력자동차 다 만들어 보셨어요? 자, 이 적용편에서는 우리 이런 순서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체험편에서 모터의 단자의 그 검은색 선과 그리고 빨간색 선을 연결해 줄 때 단자 연결을 주의해서 잘 했어야 됐죠? 왜 그럴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5학년 2학기 속력 구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 본 풍력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속력을 구해보는 그런 방법적인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6학년 2학기 에너지의 전환 부분에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 풍력자동차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풍력자동차가 어떤 에너지의 전환으로 인해 움직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풍력자동차 만들 때 여기가 이제 모터였죠? 이 모터의 단자에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을 이 방식으로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연결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를 선생님이 대표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휴대폰에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단자에 바르게 선을 연결을 해줬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주면 이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방향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검은색 선과 붉은색 선을 반대로 연결을 했어요. 지금 다르게 연결을 했죠. 이 경우는 어떻게 회전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주고요. 자, 이번에는 회전 방향이 처음에 제대로 연결한 것과는 다르죠. 맞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멀리서 찍어봤어요. 회전 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연결한 경우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앞으로 잘 나아갔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연결한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주고요. 오히려 자동차가 나가지 않고요. 오히려 뒤로 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단자의 선을 반대로 연결했을 때 회전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었어요. 제대로 연결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고요.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반대로 연결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이유는 전류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 이제 모터 안에 있는 이 회전 방향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중3의 전동기 원리 배우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 방향이 바뀜에 따라 왜 바람의 방향도 변하게 되느냐? 그건 프로펠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프로펠러를 여러분들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의 프로펠러를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방향으로 지금 여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프로펠러의 날개가 좀 비스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위쪽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요.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프로펠러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생겼어요. 비스듬하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옆모습도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위쪽 부분은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은 비스듬하게 좀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생긴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자, 여기에 공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프로펠러의 한쪽 날개에 공기가 있는데요. 이 프로펠러가 아래로 내려오면 지금 위쪽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이제 프로펠러가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공기를 이 튀어나온 부분이 밀어주게 돼요. 회전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기를 이제 밀어주게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요 날개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공기를 밀어주고 또 회전하면서 또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가면서 작용-반작용 법칙,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이제 반시계 방향이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뒤쪽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공기가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어찌됐든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오히려 자동차가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모터의 단자에 선을 제대로 연결해야지 자동차가 움직이느냐? 그 이유는 일단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회전 방향이 달라지면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왕눈이 풍력자동차의 속력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편에서 속력은 이동거리에 걸린 시간을 나눠준 값이다 라는 걸 살펴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왕눈이 풍력자동차의 실제 속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일단 혼자서 하기는 그렇고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더 이제 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하면 되냐면요. 왕눈이 풍력자동차가 출발하는 지점을 이제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착 지점도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의 거리를 30cm 자나 줄자 등을 이용해서 측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 거리를 일단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발 지점에서 왕눈이 풍력자동차의 스위치를 켬과 동시에 이제 초시계로 도착 지점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시간을 재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도 이제 스톱워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의 시계에 스톱워치를 이용하시면 걸린 시간을 측정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왕눈이 풍력자동차가 도착 지점을 통과할 때 초시계의 스탑 버튼을 눌러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이제 시계를 이용해서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그 이동 거리에서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만든 왕눈이 풍력자동차의 속력이 이제 몇 미터 퍼 세컨
몇 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네네, 그렇게 해서 속력을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왕눈이 풍력 자동차가 그렇게 일직선으로만 가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직선으로 갈 것 같았지만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여러 변수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속력도 구해볼 친구들은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왕눈이 풍력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었죠? 자, 그 왕눈이 풍력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어떨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왕눈이 풍력 자동차는 건전지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바로 얘를 움직이게 해주는 근원은 요 건전지에서 출발을 하네요. 자, 건전지를 분해해보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는 그 화학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건전지 내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요. 그 전기 에너지가 이 모터로 와서 이 모터를 이제 모터의 이 축을 돌려주는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그 모터 축이 돌면서 그 모터 축에 달려있는 프로펠러가 또 돌아갔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바람에 의해 그 바람에 의해서 이 풍력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눈이 풍력 자동차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건전지를 만져보면 건전지가 막 따뜻해져요.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더불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 훗날에는 이런 풍력을 이용한 자동차도 나올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어서요. 이 풍력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편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만들고 그리고 이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름 또 과학적 원리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학 동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패들렛에 소감을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안녕. 여러분들 안녕.